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젊을 땐 혼자서도 잘 해냈던 일들이 이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혹은 나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삶을 간섭하거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내 자리를 차지하려 드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난다면요. 그 불편함을 애써 참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기지만 돌아서면 씁쓸함이 남고 마음 어딘가에는 서운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책임질 단 5가지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5가지를 먼저 챙기지 못하면 어떤 재산도 어떤 사람도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겁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열며 짧은 사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조선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 3년째. 선이님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늘 희생해왔고 이제야 비로소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동네 도서관에 다니고 여행도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줘. 어차피 할 일 없잖아. 순간 선이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이젠 내 시간이 생겨난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단 말인가. 그날 이후 선이님은 책을 덮었고 여행 가방을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선이님은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 시간이 생긴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 줄. 노후를 책임진다는 건 이처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시간의 주도권, 사람과 거리,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잡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차근차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전에 노자의 말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밝고 자기 이긴 자는 강하다. 노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세상을 향한 힘보다 자기를 지키는 내면의 강함입니다. 그 강함을 어떻게 채워갈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나요? 누군가의 부탁으로 하루가 정해지고 남의 일정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의 하루는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순자님은 67세,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님의 아침은 늘 휴대폰 진동으로 시작됩니다. 엄마, 오늘은 병원 좀 같이 가줘요. 엄마, 애가 아파서 오늘은 어린이집 못 가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가족이 도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일정은 점점 사라졌고 약속은 깨지기 일쑤였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순자님은 예전부터 기다려온 친구들과의 모임에 끝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밖에 없잖아. 어떻게 모임 같은 걸 갈 생각을 해? 순자님은 그날 밤 자신이 마치 누구의 대기 인생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누군가의 요청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게 된 걸까?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얼마나 채우느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이며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살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노후를 평온하게 이끄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시간대로 움직이셨나요? 혹은 누군가의 말이나 요청에 당신의 계획이 무너진 적은 없었나요? 시간의 주도권을 지키려면 우선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시간엔 내가 약속이 있어.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삶을 소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인생을 지키는 법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후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온 시간을 내려놓고 이제야말로 나를 위해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유로운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시간이 아닌 당신의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후를 책임질 기준은 바로 관계의 온도 조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가족까지. 관계의 폭은 넓어지지만 그만큼 마음은 자주 상하고 실망도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이정혜님은 70세, 평생 교직에 몸담았고 정년퇴직 후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봉사단체에서 20년 가까이 함께한 동료와 작은 말 한마디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당신 뜻대로만 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정혜님은 며칠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며 쌓은 정이 한순간 무너진 느낌이었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수없이 곱씹었습니다. 결국 정혜님은 봉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마음에 생긴 금은 의외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쉽게 생기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며 혼자서 아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더욱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따뜻한 거리, 말을 아끼고 기대를 낮추고 섣부른 감정의 개입을 줄여야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당신도 혹시 예전처럼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할까봐, 혹은 괜히 부담을 줄까봐 머뭇거리며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예전만큼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안부 한마디로 그 거리를 정리하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든 그 사람의 마음보다 당신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의 이 한 구절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는 온기를 나누되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체온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편안한 거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노후를 지탱할 중요한 기준은 감정의 주도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칩니다. 기대했던 말 한마디가 없을 때,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무례함을 마주할 때, 마음은 금세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잃고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박영희님은 66세,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며 가끔 마을회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가를 함께 듣던 한 여성이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희 씨는 참 시간이 많나 봐요. 하루도 안 빠지네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날 이후 영희님은
다시 요가 수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민폐였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결국 감정이 상처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영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나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흔드는 말이나 시선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삶은 불필요한 피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은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야.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손에 되돌려주는 말입니다. 어떤 말에도 마음이 휘청이지 않도록 감정의 중심을 내가 쥐고 있어야 노후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나를 해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이 허락해야 상처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에 먼저 반응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 말을 스쳐 지나가게 놔두세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만이 조용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를 지켜줄 중요한 기준은 소유보다 쓰임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과 자존감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진짜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고정식님은 72세, 젊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퇴직 전까지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님은 늘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돈은 있는데 만날 사람도 함께 웃을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는 모임에 나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 왠지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한 노인을 우연히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대접하고 따뜻한 조끼를 하나 선물했을 뿐인데 그 노인은 고개를 몇 번이고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정식님은 동네 경로당에 매달 소소한 간식을 보내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도시락을 손수 싸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얼굴엔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사람은 소유보다 쓰임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노후에는 쓸모있는 존재로 느껴질 때 비로소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혹시 무언가를 꼭 움켜쥐고만 있지 않나요? 혹은 혹시라도 줄까봐 더 움츠러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을 내는 것,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되고 당신에겐 삶의 쓰임을 되찾아주는 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자신의 업을 씻고 마음을 비우는 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안에만 가두어두면 그건 언젠가 고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면 비로소 그것은 관계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삶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기준은 나만의 중심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나 철학을 삶의 축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가입니다. 김동길님은 75세, 아내와 함께 살아오며 새 아이를 잘 키워낸 분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동길님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그런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동네 아이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해요? 그 말 한마디에 동길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작은 나무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공원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호칭 하나가 동길님의 삶에 새로운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삶에는 외로움과 상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건 결국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비록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강한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나요? 혹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흔들림 없는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학자 주자는 말했습니다. 정신이 곧고 뜻이 바르면 비록 외로운 들판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중심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생기면 사람의 말도, 돈의 유혹도, 외로움의 그림자도 당신을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는 5개의 기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준비가 되어갑니다. 시간의 주도권, 관계의 온도 조절, 감정의 주도권, 소유보다 쓰임, 그리고 나만의 중심 가치. 이 5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노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단단히 지탱해줄 5가지 기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시간의 주도권. 남의 부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내가 정한 리듬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노후의 자유이고 평온입니다. 둘째, 관계의 온도 조절. 모두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따뜻하고도 담백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셋째, 감정의 주도권. 누구의 말에 흔들리고 누구의 시선에 상처받는 대신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연습. 그 단단함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넷째, 소유보다 쓰임.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섯째, 나만의 중심 가치.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신념. 그것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 5가지는 그 어떤 보험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한 당신만의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워야 할 것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자책, 의미 없는 비교, 되돌아오지 않을 후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채우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만 맞추며 진짜 원하는 삶을 미뤄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나눈 5가지를 한 번씩 곱씹어 보세요. 하나씩 실천하며 당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다시 짜본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로운 당신만의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경험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다른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 이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를 마치며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의 말을 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비록 가진 것 없더라도 언제나 따뜻하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삶, 그 노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